안녕하세요, 구편놀자입니다. 제가 나시티를 벗으려고 했는데 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벗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나시티 안 벗기로 했습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구피를 상당히 많이 죽이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 온도 편차 때문에 온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편차 때문에 구피가 좀 위험하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구피한테 타격이 있고 구피가 죽는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름이니까 더워서 낮에 뜨거워서 구피가 죽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면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온도 구피 어항 하면은 25도, 26도, 24도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25도에 맞춰야 되고 26도에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26도, 25도에 맞추다 보니까 낮에 급격한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구피가 못 버티는 거예요. 온도 편차 때문에. 구피가 죽는 이유가 온도 편차예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알아주고 하는 데가 동남아예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온도가 40도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얘네가 구피를 어디서 키우느냐? 집안에서 뭐 에어컨 틀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밖에다 키워요. 그러니까 차고처럼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풍기 틀어 놓고 구피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에 기온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구피 키우기가 제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구피 키우기가 상당히 좋아요. 물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에어컨 얼마든지 틀 수 있지. 그리고 전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사용을 못 하게끔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얘네 밖에서 키우고 있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폭탄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온도 편차 때문에 여름철에 폭탄이 많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피 키우기 제일 힘든 시기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온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에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에어컨을 틀어서 28도로 맞춰야 되고, 새벽에는 또 퇴근하기 전에 히터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깜빡하고 그냥 퇴근했을 경우에 다음날 오면은 이제 백전병이라든가 이제 꼬리를 또 접고 있다든가, 또 유형을 할 때 대가리 흔든다 그러죠. 대가리 흔들고 있다든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 하루 때문에, 그 반나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낮에 온도가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실내 온도가 보통 34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보통 34도까지 올라가면은 어항의 물을 온도를 재보면은 한 3도에서 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30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온도 편차가 1, 2도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테스트를 했었는데 크게 1, 2도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항 온도를 차라리 물 온도를 28도로 해서 1년 360을 키우면은 문제 없어요. 히터기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낮에 제일 더웠을 때 그 온도로 체크를 했을 경우에 29도로 맞춰도 되니까 구피는 20도에서 32도까지는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유튜브 분들은 선풍기를 틀어라, 얼음을 넣어라. 저는 유튜브를 이거 찍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찍는 유튜브는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카페를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는 대충 알아요. 선풍기, 이제 냉각팬을 돌려서 온도를 내려서 키우는 방법, 그리고 피트병에다가 얼려서 또 낮에 또 넣어서 온도를 떨구는 방법, 그리고 환수를 해서 조금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그리고 낮에도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내려서 하는 방법,
이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제가 또 며칠 전에 집을 비웠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또 찍었잖아요. 굶기는 게 좋다. 굶기면은 물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환수를 하고 밥을 먹이를 조금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은 돌아오시는 동안 환수도 안 하고 먹이도 안 줬기 때문에 물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어항 내에서 좀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집어 먹고 이제 녹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낀 것도 얘네가 집어 먹어요. 배고프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9일까지는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댓글에다가 9일 동안 집을 비워야 되는데 출장이 잡혔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어항 사이즈가 있고 물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식을 해요. 박테리아나 이런 것도. 근데 얘네가 배고프면 그런 것들도 집어 먹기 때문에 얘네가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어들인데 치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일, 일주일 정도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30% 정도는 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중에 한 30마리 정도는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 질병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게 바늘꼬리라든가 이제 구피가 이제 꼬리가 갈라지거나 녹거나 이랬을 경우에 약을 어떤 걸 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그러죠. 약품 사오는 데다가 물어보는 게 제일 맞고 뒤에 이제 약품을 쓸 때 그 이제 적정 비율이 있잖아요. 물 몇 리터에 얼마 정도 넣어라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거보다 구피는 이게 대형어나 중형어에 맞춰진 그 약품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소형어예요. 소형어니까 당연히 약품을 조금 적게 넣어야겠죠. 그거 적혀 있는 것보다 적게 넣어야 돼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이제 병원이나 이제 약국 같은 경우 갔을 때 몸무게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애들 이제 감기가 걸렸을 경우에 감기약이나 이런 걸 처방 받을 때 몸무게를 물어봐요. 사람도. 그래서 그 몸무게에 비례해서 약을 이제 반알을 준다든가 하나를 준다든가 이렇게 택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구피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품을 얘가 병이 이제 바늘꼬리가 왔어. 이 바늘꼬리가 균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 건지 아니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온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약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금으로도 되는 건지 아니면 환수만 해서도 되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는 환수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환수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소금 어느 정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굶기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약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약품 어느 정도 써라 이런 거 무슨 약을 써라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약품 자체를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데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늘꼬리가 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프라지반테를 써라. 아쿠아 파워시드를 쓰면은 괜찮다. 격리를 시켜서 아쿠아 파워시드 뭐 얼마 넣고 물 얼마 넣고 이렇게 해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균이 균 때문에 세균 때문에 의해서 바늘꼬리가 온 거고 꼬리가 이제 녹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이 맞는데 얘네가 이제 스트레스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잠깐 왔을 경우에는 얘네한테 데미지를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쓰면은 역효과가 나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약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리고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거에서 이제 동영상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환수 한 어느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소금 어느 정도 쓰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며칠 정도 굶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이후로는 설명을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구피 키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그죠? 온도는 무조건 24도에서 26도에서 키워야 된다. 이때가 잘 큰다. 그 잘못된 정보고요. 균이
제일 번식하기 쉬운 온도가 보통 25도, 24도에서 28도 정도 됩니다. 28도가 넘어가면은 세균들도 번식을 쉽게 못해요. 오히려 28도 넘겨서 키우는 게 성장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먹이도 그만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얘네가 활동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싸겠죠. 많이 배설을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환수만 제때 이루어지고 환수하실 때 당연히 그 물 온도랑 28도랑 환수해야 되는 물도 28도로 맞춰서 그 온도만 맞추시면 28도에서 구피 상당히 이쁘게 잘 큽니다. 데미지도 없이. 이게 구피라는 게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구피가 성장을 하면서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성장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려서 성장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먹은 구피 같은 경우에는 빅도살인데 똑같은 개체를 갖다 놓고 키워도 이 사람은 등핀이 덜 자랐기 때문에 뭐 하이두살 마냥 나오고 또 꼬리가 또 삐뚤빼뚤하게 자라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데미지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데미지 안 먹고 이쁘게 잘 키우고 잘 관리가 돼서 큰 구피들은 오히려 이전 개체보다 퀄리티가 더 높게 나오고 그래요. 구피라는 게 참 힘듭니다. 특히 빅도살 종류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요. 빅테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개체들, 테일이 크게, 꼬리가 크게 자라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한두 번 먹는 걸로는 꼬리가 그래도 제법 크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도살이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 쪽 온도가 이만큼 높고, 그리고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지 같은 거나 이런 걸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내부 기상 쪽 약이라든가 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빵도 키우고 구피가 더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 실지를 쓰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써봐야 브라인 시림프예요. 써봐야 브라인 시림프고, 그리고 얘네가 2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구피가 수명이 2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빵을 키워서 새끼를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2년은 못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전에도 방역은 구피 쪽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괜히 방역을 하면서 약품을 먹여서 데미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얘네가 데미지 심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치어를 낳았을 때 기형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피가 죽어서 나오는 거죠, 치어들이. 그리고 알도 많이 쏟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방역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옛날에도 구피 제가 막 오래 키웠을 때 그때는 뭐 방역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방역을 하셔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구피 키우실 때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얘네가 애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말 못하는 애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면은 그만큼 또 정성 들여서 키우시면 이쁜 구피도 키우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구피 키우는 데는 제가 계속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답 없어요. 환수는 뭐 매일 해라, 매일 해야 된다, 뭐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무한수 테스트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 이틀에 한 번씩 환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수를 너무 자주 해서 환수 데미지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고정관념을 버리자. 오늘은 여기 요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만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